34번 문제. 동기발전기의 전부와 포화 곡선은 그림 중 어느 것인가? 1번은 무부하 포화 곡선입니다. 얘가 무부하 포화 곡선. 근데 문제는 뭐라고 해요? 전부하 포화 곡선인 거예요. 3번이 전부하 포화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포화 곡선 1번 아니면 3번이잖아요. 얘는 무부하고 얘는 전부하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5번. 그림과 같은 동기발전기의 무부하 포화 곡선에서 포화계수는 어떻게 되겠는가? 포화계수는 얘 분의 얘가 포화한 거였어요. 얘 분의 얘. 그러니까 뭐 CD분의 BC가 되는 거죠. CD분의 BC가 포화율 되겠다. 3번 되겠습니다. 36번. 동기발전기의 무부하 전격전압일 때 여자 전류를 IF0, 전격부하 전격전압일 때의 여자 전류를 IF1, 삼상단락 전격도에 대한 여자 전류를 IFS라고 하면 전격 속도에서 단락비는 어떻게 되겠는가? 다시 뭐 E가 있을 거고 IF가 있어요. 무부하 포화 곡선 이렇게 되고 단락 곡선 이렇게 돼요. 단락 곡선. 그러면 얘가 여기서 여기 IFS 뭐라고 돼 있어요? 삼상 단락 전격 전류에 대한 여자 전류 IFS. 즉 얘는 뭐냐면 삼상을 단락시켜 놓고 그죠? IF를 증가해서 이 단락 전류 IS가 전격 전류가 될 때의 계좌 전류를 IFS라고 한 거예요. 삼상을 단락시켜 놓고 IF를 증가시켜서 이 단락 전류가 전격 전류가 지금 여기가 전격 전류라고 이만큼이. 전격 전류가 됐을 때 IF가 IFS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자, IF0예요. IF0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부하 전격 전압일 때의 여자 전류. 즉 얘는 뭐예요? 개방시, 즉 무부하시. 무부하해 놓고 얘도 뭐야? IF를 증가시켜요. 그리고 이 개방 전압이 전격 전압이 되었을 때 계좌 전류를 IF0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때 단락비는 얘분의 얘가 단락비가 되더라. 답은 2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37번. 삼상 동기발전기 여자 전류가 5A일 때 한상의 유기기 전력은 442고 삼상 단락 전류는 20A이다. 동기 임피던스는 얼마인가? 이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회로로. 여자 전류가 5A일 때 한상의 유기기 전력은 440이다. 얘가 유기기 전력이 440이다. 계좌 전류 5A. 이런 얘기죠. 삼상 단락 전류는 삼상 단락했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20A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IS가. 맞나요? 여러분들 삼상 단락 전류나 한상의 단락 전류나 같아요. 이때 동기 임피던스는 어떻게 해요? 동기 임피던스. 얘가 GS가 되겠다. 그럼 여기에서 IS는 단락 전류는 GS분의 2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게 얘가 뭐냐면 한상의 전압이어야 돼요. 한상의 전압. 근데 문제에서 한상의 유기 기전력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얘 2는 그냥 440인 거죠. 맞죠? 구하라는 건 GS 구하라는 얘기예요. GS는 IS분의 2. 계산해 보시면 20분의 440. 계산해 보면 22옴이다라는 값이 나오다.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8번 문제 보겠습니다. 9000kV의 6000V인 삼성 교류발전기의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가 80%이다.
이 발전기의 동기 임피던스는 얼마가 되겠는가? 얘는 지금 퍼센트 임피던스와 관련된 내용이네요. 퍼센트 임피던스는 공식이 이런 거 있죠. 2분의 ING 곱하기 100 이런 공식도 있고요. 또는 퍼센트 임피던스는 10 V제곱 P G라는 식이 있어요. 그럼 주어진 조건에서 얘가 풀이하기가 훨씬 더 편하니까 여기에서 G에 대한 식으로 쓰면 G는 P분의 그죠? P분의 10 V제곱 곱하기 퍼센트 임피던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뭐 G 구하라는 얘기예요. 동기 임피던스. 계산해 보겠습니다. P 값은 9000kV 단위가 킬로볼트 암페어예요. 그래서 얘는 9000 이렇게 돼요. 10 V는 단위가 킬로볼트 단위입니다. 6의 제곱 곱하기 퍼센트 임피던스는 80%니까 80 되겠네요. 계산을 해보시면 3.2 ohm이다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요 식에서 중요한 것은 요 P의 단위가 킬로볼트 암페어이고 V의 단위는 선간전압으로 킬로볼트다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38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39번. 전격 용량 1000kV의 전격 전압 6000V 극수 12 주파수 60 한상의 동기 임피던스가 2ohm인 동기 발전기가 있다. 단락비를 구하여라. 뭐 이런 얘기네요. 단락비 K는 전격 전류분의 단락 전류 IS가 되고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뭘 구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주어진 조건 보니까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해서 단락비를 구하면 되겠다. 그럼 퍼센트 임피던스는 그대로 10 V제곱 P G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10 곱하기 V는 6kV인 거죠. 6의 제곱. P 값은 10,000. 임피던스 2옴. 계산해보면 55.5%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단락비를 구하라고 했으면 여기다 대입을 해보시면 되겠다. 55.5분의 100 계산해보면 약 1.8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동기 임피던스의 단락비가 1.2이라면 이 발전기의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 PU법은 얼마인가? 단위법 PU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PU법이라고 하는 것은 per 유닛입니다. 그래서 이 퍼센트 임피던스는 백분율을 표현한 거죠. 다시 퍼센트 임피던스는 공식에 의해서 2분의 IG 곱하기 백분율로 나타낸 거예요. 백분율. 그렇죠? 근데 GPU라고 하는 것은 백분율로 나타낸 게 아니라 그냥 비율이에요. 2분의 IG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결국에는 얘는 이 퍼센트 임피던스의 값을 100으로 나눈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단락비가 1.2라고 했을 때 동기 임피던스의 PU는 얼마냐? 먼저 뭐부터 구하면 돼요?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하면 돼요. 단락비 K라고 하는 것은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이다라고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1.2라는 얘기잖아요, 문제에서. 그럼 여기에서 그럼 퍼센트 임피던스는 1.2분의 100이구나. 계산해보면 83%가 돼요. 이렇게. 그럼 GPU는 퍼센트 임피던스를 100으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83을 100으로 나누면 0.83 PU다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1번 보겠습니다. 단락비가 큰 동기기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이거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이론에서 이미 많이 얘기를 했죠. 그죠? 단락비가 크다. 단락비 K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으로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단락비가 크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얘가 크려면 얘는 작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가 작다라고 쓸 수 있고요. 그 얘기는 동기 임피던스도 작다라고 쓸 수 있어요. 임피던스가 작으면 전압 강하도 작다라고 쓸 수 있고요. 전압 변동률도 작다라고 쓸 수 있고요. 전압 변동률이 작은 건 좋은 거죠. 안정도가 좋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그죠? 그럼 GS가 작으면, 즉 동기 임피던스가 작으면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도 작아요. 그 얘기는 전기자 반작용이 작다는 얘기예요. 전기자 반작용이 작으려면 주자극이 커야 되겠죠. 주자속이 크다. 주자속이 크려면 계자 철심이 어떻게 해야 돼요? 커야 되겠죠. 그리고 전기자 반작용이 적으려면 공극이 커야 됩니다. 계자 철심도 크고 공극이 크면 기기가 무겁고 크고 비싸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철심이 크면 철이 많다는 얘기죠. 철손이 증가하네. 철손이 크다. 그로 인해서 효율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연관돼서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주셔라. 그래서 알맞은 걸 찾아라 라고 보면 전기자 반작용이 작고요. 기계가 대형이고 전압 변동률이 작고 안정도가 높다. 4번이 맞는 내용이 되겠다. 42번 보겠습니다. 전압 변동률이 작은 동기 발전기는 전압 변동률이 작다라고 하는 건 단락비가 크다는 얘기죠. 단락비가 크다라는 것과 같은 문제인 거죠. 43번 보겠습니다. 동기 발전기의 단자 부근에 단락이 일어났을 때 단락 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동기 발전기의 삼상 단락 시 단락 전류에 대한 파형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즉 전압에 대한 파형이 삼상 전류에 대한 단락 전류에 대한 파형이 이렇게 된다고요.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돌발 단락 전류. 그렇죠? 그리고 여기를 지속 단락 전류.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돌발 단락 전류를 제한하는 것은 XL 누설 리액턴스가 돌발 단락 전류를 제한하고요. 지속 단락 전류는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와 누설 리액턴스, 즉 동기 임피던스가 지속 전류를 제한한다. 그러면 이 단락 전류는 초반에는 크고 나중에는 서서히 감소해서 어떤 일정한 단락 전류로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처음엔 크나 점차 감소한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4번. 동기발전기의 돌발 단락 전류를 주로 제한하는 것은 XL 누설 리액턴스가 됩니다. 답은 1번 되겠네요. 45번. 비철극형 회전자 동기발전기의 동기 리액턴스 값이 2배가 되면 발전기 출력은 어떻게 되겠는가? 동기발전기 원통형에서 출력 P는 공식에 의해서 X, S분의 E, V, 사인 델타 됩니다. 그렇죠? 얘가 한 상의 전압이라면 3상이면 여기 뭐야? 3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동기 리액턴스 값이 2배가 되면 발전기 출력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 출력과 동기 리액턴스는 서로 무슨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인 거죠. 그럼 얘가 2배가 되면 출력은 2분의 1배가 되더라. 답은 1번이 되겠죠. 즉, 이 문제에서는 이 식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6번. 원통형 회전자를 가진 동기발전기가 부하각 델타가 몇 도일 때 최대 출력을 얻을 수 있는가? 얘가 언제일 때? 90도일 때 최대 출력이
되겠죠. 답은 4번 90도가 되겠습니다. 47번 비철극형 삼성 동기발전기의 동기 리액턴스가 10옴, 유도기 전력이 6000V, 단자전압이 5000V일 때 부하각이 델타가 30도라면 이때 출력은 얼마가 되겠는가? 단 전기적 원선의 저항은 무시한다 라고 돼 있어요. P는 공식에 의해서 XS분의 2V 사인 델타가 될 것이고, 삼상이니까 여기에 3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유도 기전력이 6000이라고 했으니까 한 상에 유도 기전력 한 상에 전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자전압 5000도 한 상의 전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 곱하기 10, 그죠? 10. 6000, 5000. 6000 곱하기 5000 곱하기 사인 30도 이렇게 되네요. 여기는 단위가 와트니까 킬로로 물어봤으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해주셔야 되겠죠. 4500kW다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삼상 3300 100kVA의 동기발전기의 전격 전류는 약 몇 암페어인가? 전격 전류를 묻는 문제네요. P는 피상전력 PA는 루트 3 선간전압 선전류, 즉 이 전격 전류 IN 되겠네요. IN 구하란 얘기죠. IN은 루트 3 선간전압분의 피상전력 PA 대입해 보겠습니다. 루트 3 전압이 3300이고요. 100 곱하기 10의 3승 계산해 보면 17.5A다라는 값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49번 문제 보겠습니다. 삼상 동기발전기를 병렬 운전시키는 경우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거는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 이거네요. 맞나요? 그럼 얘는 네 가지가 있죠. 유, 기, 절, 역, 의. 뭐가 돼야 돼요? 크기, 위상, 주파수, 파형이 같은 거. 크기가 같을 것. 그죠? 이 네 가지가 같아야 된다. 크기, 위상, 주파수, 파형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지도 않아도 되는 건 뭐예요? 크기, 파형, 상회전. 이거 3상에 쓴 거죠. 3상. 이거 3상이니까 상회전. 이거 3상까지 써볼까요? 상, 회전이 같을 거. 상회전 및 뭐 각변이 이런 거죠. 같을 것. 이거는 3상에서. 이거는 단상에서. 3상은 단상 플러스 요거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회전수는 같지 않아도 된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0번 문제. 병렬 운전을 하고 있는 삼상 동기발전기의 동기화 전류가 흐르는 경우는 어느 때인가? 어느 때인가? 이거 보시면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 네 가지가 있는데 크기가 다를 때는 언제 크기가 달라지나요? 크기는 여자 전류가 그죠? 변화할 때 이거인 거죠. 위상은 원동기의 출력이 변화할 때, 그렇죠? 출력이 변화할 때. 주파수는 회전수가 바뀔 때인 거죠. 원동기의 회전수가 바뀔 때. 파형은 고조파 여기인 거죠. 또는 제조상 문제가 있을 때
파형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로 인해서 50번 문제에서는 동기화 전류가 위상이 다를 때 이때 뭐예요? 동기화 전류가 흐르죠. 그러면서 뭐 수수 전력, 동기화력이 발생합니다. 크기가 다를 때에는 무효 순환 전류가 흐르죠. 주파수가 달라도 순환 전류가 흐르고요. 파형이 다르면 동손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죠. 문제에서 동기화 전류가 흐른다. 원동기 출력이 다를 때, 즉 위상이 달라질 때죠. 답은 4번에서 원동기 출력이 변화할 때이다. 51번 보겠습니다. AB 두 대의 동기발전기를 병렬 운전 중 개통 주파수를 바꾸지 않고 B기기의 역류를 좋게 하는 것은 어떻게 되겠는가? 여기에 두 대의 발전기가 있다 라고 했을 때 뭐 EA 여기를 EB라고 하면 A의 IF를 여자 전류를 증가하면 EA가 증가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는 역률이 어떻게 돼요? 나빠지고요. B에는 역률이 좋아진다. 뭐 이 원리는 이론 시간에 얘기했기 때문에 결과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쪽의 자속, A 쪽의 자속을 증가하면, 여자를 증가하면 이쪽은 역률이 나빠지고 이쪽은 역률이 좋아진다. 문제에서 B의 역률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A 쪽의 여자 전류를 증가하면 되겠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2번.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 중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면 그 발전기는 역률이 나빠진다. 51번에서 했던 내용이죠. 4번 되겠습니다. 53번 문제. 1메가 VA에 3300의 동기 임피던스 6옴 두 대의 삼성교류 발전기를 병렬 운전 중 한 발전기 계절을 강화하여 두 유도기 전력 사이에 210V의 전압차가 생겼을 때 두 발전기 사이에 흐르는 무효 횡류는 뭐 순환 전류는 얼마이냐 이런 문제가 되네요. 얘를 회로도로 그려보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풀 수 있습니다. 여기에 EA라는 발전기가 있고 여기는 EB라고 하는 발전기가 있더라. 그럼 여기에는 동기 리액턴스가 있다 이 얘기죠. 얘가 6옴, 여기도 6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두 개 간의 전압이 다르니까 순환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예요. 뭐 예를 들어 EA의 전압이 EB의 전압보다 높다라고 보면 순환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그럼 전류라고 하는 것은 임피던스 분의 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임피던스는 얘와 얘가 있네요. 12 분의 얘와 얘 간의 전이 차이인 거잖아요. EA-EB인 거죠. 그러니까 공식으로 쓰면 EGS분의 얘랑 얘 더한 거 EGS분의 얘랑 얘 간의 전이 차 EA-EB가 되겠다. 그럼 대입을 해보면 여기는 12가 되고요. 여기는 210V 이렇게 되네. EA-EB가 17.5 암페어다라고 하는 순환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1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다음 54번 문제. 6극 분당 1200 회전수가 극수가 6극이고 분당 회전수가 1200인 교류발전기와 병렬 운전하는 극수 8인 교류발전기 회전수는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 동기 속도 NS는 P분의 120F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병렬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같아야 돼요? 주파수가 같아야 돼요. 주파수가 같다라고 했을 때 동기 속도 NS와 극수는 서로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극수가 6극인 애는 1200rpm으로 회전하고 있는데 극수가 8극인 애는 얼마의 회전수이냐 이런 문제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 얘는 6분의
8배가 된 거죠. 극수가. 극수는 6분의 8배. 그럼 극수와 회전수는 반비례니까 얘는 몇 배가 돼야 돼요? 8분의 6배가 되어야 되겠죠. 6분의 8배가 됐잖아요. 이렇게 오는데. 반대로 8분의 6배가 돼야 된다. N-는 1200 곱하기 8분의 6 하시게 되면 900rpm이다 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5번 보죠. 무부하로 병렬 운전하는 동일 전격 2대의 삼성 동기발전기에 대응하는 두 기전력 사이에 30도의 위상차가 있을 때 한 발전기에서 다른 발전기에 공급되는 한 상의 유효전력은 얼마인가? 각 발전기 한 상의 기전력은 1000V이고 동기 리액턴스는 4옴이고 전기자 저항은 무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결국에는 위상차가 발생했다는 얘기죠. 그럼 뭐가 발생해요? 바로 수수 전력, 서로 주고받는 전력이 발생을 한다.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수수 전력에 대한 식 PS는 공식에 의해서 EGS분의 2의 제곱에 사인 델타가 됩니다. 여기에서 GS는 동기 임피던스고 델타는 두 발전기 간의 위상차가 되겠죠.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2 곱하기 동기 임피던스는 문제에서 4옴이다 라고 주어졌네요. 4. 전압은 1000 제곱 곱하기 사인 30도입니다. 문제에서 킬로와트로 물어봤기 때문에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해주시면 되겠다. 계산을 해보시면 62.5 킬로와트의 수수 전력이 발생한다. 동기화력은 이게 어떻게 돼요? 얘는 수수 전력이잖아요. 그죠? 문제에서 만약에 동기화력을 물으면 이게 코사인 델타로 바뀌시면 되겠죠. 그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라. 다음에 56번 보겠습니다.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에서 기전력의 위상이 다른 경우에 동기화력을 나타내는 식은 수수 전력을 델타에 대해서 뭐 하면 돼요? 미분하면 되겠죠. 뭐 한번 해보면 수수 전력은 우리 좀 전에 55번에서 했습니다. PS는 2GS의 2제곱의 사인 델타인 거죠. 이때 동기 화력은 얘를 뭐 하면 돼요? D 델타 DPS 미분하면 돼요. 그럼 얘가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죠. 2GS의 2제곱의 코사인 델타가 되겠죠. 단위를 보시게 되면 얘는 와트가 되고요. 얘는 와트 퍼 라디안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공식을 함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라. 다음에 57번 문제 보겠습니다. 동기발전기 부하에 콘덴서를 설치하여 앞서는 전류가 흐르고 있다. 옳은 것은. 그럼 얘는 전기자 반작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G 발전기, M 전동기, R, L, C에서 보시게 되면 얘는 둘 다 교차 자화작용이라고 했고요. L은 감자작용, C는 증자작용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콘덴서를 설치하면 앞선 전류가 흐르면 자속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유기기전력 2라고 하는 것은 공식에 의해서 4.44 FN 파입니다. 그렇죠? 그럼 C 앞선 전류가 흐르게 되면 자속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유기기전력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 즉슨 단자전압의 상승을 가져오게 된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8번 동기발전기의 자기 여자 방지법이 되지 않은 것은 여기서 말하는 자기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C 앞선 전류가 흘러서 단자전압이 상승하는 현상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게 되면
동기발전기는 분명히 Y개선이다라고 기존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선로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요. 선로가 있을 거예요. 그럼 선로와 대지 간에 만약에 부하가 없다라고 여기 부하가 없다라고 하면 이 선로와 대지 간에는 C가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는 언제? 무부하시. 그럼 이 C들에 의해서 여기에는 90도 앞선 전류 IC가 흐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자속 파이가 증자작용, 증가를 하게 될 것이고 유기 기전력이 뭐 하겠어요? 증가하겠죠. 그럼 단자전압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자기여자 현상입니다. 이 자기여자 현상은 언제? 무부와 송전선로에서 발생을 하면 송전선로. 그러면 C가 언제 커요? 장거리에서. 장거리 무부와 송전선로에서 이런 자기여자 현상이 발생한다. 이 자기여자 현상은 나쁜 거기 때문에 제거를 해야 되겠죠. 이 C와 반대가 되는 뭐를? L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이 자기여자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뭐 C에 반대되는 L을 설치한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 보면 전기자 반작용이 적고 단락비가 큰 발전기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 C를 C에 의한 자기여자 현상이 발생되지 않을 만큼 큰 여유를 갖고 있는 발전기를 쓴다 이런 얘기예요. 발전기를 여러 대 병렬로 사용한다. 발전기도 하나의 뭐예요? L이죠. 코일이란 말이에요. 병렬로 계속 연결하면 된다. 말단에 리액터나 변압기를 사용한다. 마찬가지로 리액터, 변압기 다 L이죠. 네 번째, 송전산 말단에 동기조산기를 접속하고 계좌권선에 과여자한다. 이건 여러분들이 동기전동기, 동기조산기에서 배우시겠지만 과여자하게 되면 얘는 C로서 작용을 하게 되고요. 부족 여자 운전을 하게 되면 얘는 L로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옳게 표현하려면 송전단 말단에 동기조산기를 접속하고 계좌권선에 부족 여자 운전한다 이렇게 돼야 되죠. 과여자는 C를 더 증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59번. 동기발전기의 자기여자 방지법이 아닌 것은 발전기 2대 또는 3대를 병렬 모선에 접속한다. 수전단에 동기조산기를 접속한다. 동기조산기를 접속해서 부족여자 운전을 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되겠죠. 수전단에 변압기를 접속한다. 얘도 L을 접속한다는 얘기고요. 발전기의 단락비를 적게 하는 게 아니라 발전기의 단락비를 크게 한다. 이거. 크게 한다. 4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3상 동기기의 제동권선의 역할. 제동권선 무조건 뭡니까? 제동권선 무조건 난조 방지죠. 난조 방지. 근데 제동권선에는 이 난조 방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다른 역할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난조 방지, 부하 불평형 시 전압전류의 파형을 개선한다. 그다음에 단락사고 시 이상 전압 발생을 억제하고요. 동기전동기에서는 기동 토크를 발생한다. 뭐가? 제동권선이. 근데 가장 큰 목적은 뭐다? 난조 방지. 제동권선, 난조 방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1번. 동기기의 과도 안정도를 증가시키기는 방법이 아닌 것은 과도 안정도라는 건 뭐예요?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력을 어떻게 공급 잘 할 수 있느냐? 사고 시 최대 공급할 수 있는 어떤 전력의 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극 여자 방식 채용한다 맞고요. 탈조 계전기를 사용한다. 회전자의 플라이 효과를 작게 한다. 플라이 효과라고 크게 해야지. 관성을 크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 플라이 효과를 크게 한다. 동기와 리액턴스를 작게 한다. 동기와 리액턴스를 작게 하면 출력이 증가하죠. 뭐 식에 의해서 P는 XS분의 E V 사인 델타에 의해서 얘를 작게 하면 얘를 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